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4.3 보궐선거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야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은 끝났지만 해외 독과점 심사라는 또 하나의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김성수 총장이 취임 2달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학내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놓은 덫에 멸종 위기종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엽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구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과 민중당은 두 정당의 후보 단일화를 맹비난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나란히 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오늘부로 민주진보개혁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식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게 후보 단일화의 명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전두환 박근혜 시절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단일화 방식은 시민 여론조사로 합의했고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6일 전날인 25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과 단일화 논의를 벌였던 민중당은 민주당이 포함된 단일화는 절대 불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당 갔다가 이렇게 쉬운 당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을 끊지 않으면 진보당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건방진 결단을 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여전히 단일화 협상의 문은 열어놓기로 했지만 민중당은 사실상 독자 노선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창원시 의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 없는 집권당이라면 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율을 불과 22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의 막판 후보 단일화가 창원 성산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정점식 전 대검찰청 검사장을 확정하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진 전 통영시장과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1차관은 투명한 과정 없이 결과만 발표한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예비 후보는 황교안 대표와 검찰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8일에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을 맺었었죠. 그런데 완전 매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바로 독과점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크루즈 조선소 핀칸티엘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STX를 인수했지만 두 기업 간의 합병은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반독점 조사위원회의 독과점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크루즈선 건조량은 172척으로 전체 대형 크루즈선 선박량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승객수 1,200명 이상의 크루즈선 수주장고는 34척으로 세계 시장에서 6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 절차가 진행되자 즉각 경쟁사가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합병이 늦어지면서 핀칸티에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 분야가 아닌 주력 선종인 크루즈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과연 세계의 독점 규제를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LNG선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수주장고 기준 72척으로
59.5%에 이릅니다. 또 VL 탱커의 경우 59척으로 60.2% 수준까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 잠수함 사업은 대우와 현대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합병이 되면 국내 독점 기업이 됩니다. 산업은행이 주장했던 빅2를 넘어 빅1으로 재편되면 일본과 중국, EU 등 경쟁 국가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도 결합심사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건 현대중공업그룹 쪽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실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내용을 모르고요. 현대의 대우조선 인수가 핑칸 TL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업계의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인제대학교 김성수 총장이 취임 2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논문 표절 의혹에 부담감을 느낀 걸까요? 김 총장의 사퇴는 차기 총장을 얼마나 공정하게 선출하느냐를 또 다른 과제로 남겼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인제대 김성수 총장이 1998년 발표한 다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목차입니다. 1년 뒤 발표한 논문을 살펴봤더니 목차가 거의 비슷하고 2001년과 2006년 논문에도 중복 게재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수 평의회는 김 총장이 98년 이후 발표한 논문 12편 중 10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일부 자기 표절만 인정했던 김 총장은 결국 학내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듯 취임식 2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계속된 학내 내부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차기 총장 선출은 또 다른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교수 평의회 측이 총장 선출에 관여한 재단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총장 선출 방식의 변화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총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총장 선출안을 마련해서 교학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한 인제대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총장 임용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멸종을 막기 위해 복원하고 있는 동물들까지 인간이 놓은 덫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연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최근 방영된 MBC 다큐멘터리 곰의 주인공인 지리산 반달곰. 고통에 울부짖는 올무곰의 오른쪽 앞발에는 이미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반달곰이 올무에 걸린 건 2017년 9월. 결국 앞발 하나를 잃고 지리산의 야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남 백운산으로 갔던 반달곰은 지난해 6월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간이 놓은 덫에 당한 반달곰은 지금까지 18마리로 5마리가 숨졌습니다. 복원 중인 여우 8마리와 사냥 2마리도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해마다 수거하는 불법 이역구는 10,0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올무 수거를 해보면은 갔던 곳에서 또 올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올무가 놔주고 있다고.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올무를 놓게 되는데 정기 철책은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 올무를 농작물과 가축을 지키고 멸종위기종의 불법 역구 피해를 막는 데는 정기 울타리가 제격이지만 주민들이 비용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정기 울타리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연간 예산은 3년째 49억 7천만 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나누면 한 곳에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올무를 놓지 않고 울타리 설치를 통해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종위기종의 불법 역구 피해를 막기 위해선 주기적인 수거 활동과 단속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앞두고서 공원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인데 특히 국립공원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남해군 주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설천면에서 양을 키우는 김영택 씨.
지난 2014년 관광농원을 인수해 목장업을 시작했지만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목장 안에 울타리나 돌담을 쌓고 관광객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일도 국립공원공단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고발이라면 고발이고 저거 고발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뭐 감옥 안에 들어있는 죄수들하고 같은 거죠. 국립공원 구역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길 또는 농로 확장을 비롯해 객토나 피해목 제거 등 농산일을 하는데도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부지 확보가 안 돼 죽어서 마을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살아서 규제를 받아오다가 죽고 나서라도 공원에서의 규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죽어서도 갈 곳 없는 지역이 우리 마을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편입된 남해군의 면적은 68.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에 60%인 40.7제곱킬로미터는 바다가 아닌 육상이고 이 육상지구의 67%는 사유지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다른 데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니까 바다를 면적을 늘리고 육지 70%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는 평가 항목을 공원별 상대평가로 바꾸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 공원구역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말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년 만에 조정을 앞두고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239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농축협 조합장 136명, 수협 조합장 18명, 산림조합장 18명을 뽑는데 32곳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엔 구시군 단위로 통합 선거인 명부를 쓰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15만 4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 서명과 거리 선전, 자발적인 신문 광고 등으로 15만 4천여 명이 서명했다며 내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김 지사가 자신의 주권 행사를 해야 하며 도민들이 도정 공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김 지사 보석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려고 휴직 등을 신청한 경남 장애인 복지관 직원이 지난 2017년 권고사직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상남도 위탁기관을 비롯한 관리감독기관에서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복지관은 물론 모든 위탁기관의 차별 사례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경남의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으로 오릅니다. 도는 어제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통해 중형 택시 기준 기본 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리고 거리 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구역을 벗어날 때 적용하는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더 올리고 심야 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유지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를 맞아서 국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오늘 경남 도민일보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탈핵 경남 시민행동이 주관한 오늘 행사에는 린주륜 국립대만대 교수가 대만 원전 제로와 에너지 전환 산업 현황,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만의 원전과 에너지 정책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2019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NC 다이노스는 김해 상동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첫 경기에서 4대6으로 졌습니다. NC는 나성범, 베탄코트, 양의지를 클린업 트리오로 내세웠지만 타선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시범 경기는 20일까지 치러지며 창원 NC파크에선 19일과 20일,
한화와의 홈 경기가 열립니다. 올봄 이상고온 현상으로 남해안의 비브리오균과 페류독소 출현 시기가 빨라져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14일은 전남과 제주 지역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표육증균이 점출됐고 지난 7일 창원 남포해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페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한 달 이상 빠른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 사업을 평소보다 빠른 이달부터 시행하고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창녕 육포늪 인근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오포늪 부근에서 채취한 AI 바이러스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정밀 검사한 결과 H5N2형 저병원성 AI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도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앞으로 일주일간 저수지 주변과 탐방로 등을 매일 2차례씩 소독할 예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전국 혁신도시를 돌면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첫 설명회는 오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경남은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기관들은 채용 상담 부스를 설치해서 기관별 채용 담당자가 취업 준비생들과 1대1 상담을 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추진합니다. 도는 어제 서부청사에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자문단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와 함께 운행 제한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